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작전 개시로 미국과 서방이 즉각 연쇄 제재로 맞대응하고 나서 신냉전에 돌입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벌어질 경우 미국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알아봅니다. 미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2주 만에 64% 감소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이번 주 완화된 방역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미크론 감염과 백신 접종에 따라 집단 면역 체계가 구축되는 정도가 워싱턴 수도권 일원에서도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앰뷸런스 차량을 이용하는 비용이 3년 만에 56%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반군 지역 진입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은 침략의 시작이라고 성토하고 러시아은행 두 곳의 금융거래를 봉쇄하는 첫 번째 제재 조치를 단행하는 것으로 맞대응하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추가 침략 행위 여부에 따라 전방위 제재로 상승시켜 러시아 경제에 직격탄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도박에 가까운 우크라 군사작전 개시로 미국과 서방이 즉각 연쇄 제재로 맞대응하고 나서 새로운 버전의 신냉전에 돌입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발표를 통해 러시아의 군사행동은 우크라이나 침략을 시작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러시아의 두 대형 금융기관들의 금융거래를 단절시키는 첫 단계 금융제재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This is the beginning of a Russian invasion of Ukraine. I'm going to begin to impose sanctions in response. And if Russia goes further with this invasion, we stand prepared to go further as with sanctions. 미국의 금융제재를 부과받은 곳은 러시아의 국가부채 등을 관리하는 뱅크 VB, 즉 러시아 개발은행과 군사은행 등으로 이들은 국제금융시장에서 국가부채를 되돌리는 등 거래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거래를 전면 봉쇄당하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 위험을 높일 추가 군사적 움직임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 미국의 제재 카드를 남겨두고 있다며 러시아의 행동에 따라 미국의 제재도 상승시키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의 공동보조로 독일은 러시아로 수입해오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중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영국은 러시아의 두마 의원 전원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해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여행을 금지시켰으며 영국인들이 푸틴이 분리 독립을 인정한 우크라이나 동남부 두 분리주의자들의 점령지역인 돈네츠크와 루안스크 공화국과의 거래를 전면 중지시켰습니다. 이에 앞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끝내 우크라이나 두 곳의 분리주의 지역의 독립을 인정하고 곧바로 러시아 군 병력을 진입시키는 군사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이 두 곳 이외에 우크라이나 지역을 침공한다면 미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 전체에 대한 전방위 제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긴장이 급속히 고조될 것이나 아직 외교적 해결도 열려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면 수시간 안에 러시아 전체를 스위프트라는 국제송금 결제 네트워크에서 추방시켜 돈줄을 옥죄할 것으로 예고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제조하거나 디자인한 첨단 기술과 소프트웨어에 러시아 수출입을 봉쇄하는 엠버고를 발동해 푸틴 정권의 주된 수입원들인 항공, 우주, 전투기와 군사무기 등의 국제거래를 차단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미국산은 물론 한국과 유럽연합이 생산하는 셀룰라폰, 랩톱 컴퓨터, 냉장고와 세탁기 등 전자와 가전제품에 러시아 수출도 금지시키는 제재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동맹국도 아니고 EU 회원국도 아니기 때문에 군병력을 직접 파병해 러시아군과 군사적으로 정면 충돌하고 나아가 세계대전으로 비화시키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30년 전 소련 붕괴로 옛 동구권 국가들을 나토에게 빼앗긴 치욕의 역사를 되돌리고 말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드러내고 있어 우크라이나 반군 지역만 점령하려 들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일부 또는 주요 지역을 장악하고 나토 가입 저지 등을 이끌어내는 외교 협상에 나설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급 대란, 물가 상승에 이르기까지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라는 글로벌 악재까지 겹치면 어떻게 될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미국의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면서도 간접적인 영향까지는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자세한 내용 박남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러시아가 금방이라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이 시작될 것 같은 긴장감이 전 세계를 움츠러들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가는 이미 하락하고 있고 유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이 일어나도 미국의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러시아는 1억 4,600만 명의 인구와 거대한 핵무기를 보유한 세계 거물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복잡한 공급망이 얽혀있는 중국과는 달리 미국 경제에서의 역할은 크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영향까지 적은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 시장이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만큼 결국 미국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에너지 시장에서 천연가스 17%, 석유 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밀과 플라티늄 등 원자재 시장에서의 비중도 높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단행하면 미국이 제재를 가하게 되고 러시아는 천연가스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유럽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은 천연가스의 40%, 석유의 25%를 러시아에서 얻습니다. 미국의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지는 않더라도 유럽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미국 경제의 불안감도 높아져 경기 둔화에 빠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최대 밀 공급국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 수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터키의 경우 밀의 70%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제 위기를 겪으며 50%라는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터키로선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도 문제입니다. 유럽의 곡창지대라 불리는 우크라이나는 밀과 옥수수의 40% 이상을 중동과 아프리카에 수출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 조치로 스위프트, 즉 국제 지불 시스템 접근 차단과 미국산 부품을 러시아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겠다 예고하고 있지만 이는 러시아와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휘발유 가격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미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인 만큼 가격 인상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가파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불안한 예측 속에서도 전문가들은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때만큼 파괴력이 크진 않을 거란 전망을 내놓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외교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율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이번 주 CDC가 완화된 방역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할 것이란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는데요. 어제 영국이 사실상 코로나와 관련된 모든 방역 조치에 대한 해방을 선언하면서 미국도 조만간 위드 코로나 시대에 돌입할 것이란 예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입니다. 미국의 신규 확진자가 2주 만에 64%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이번 주 완화된 방역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엄격한 방역 조치를 시행해왔던 학교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고 있는 만큼 비행기와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질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를 선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두세 번의 백신 접종이 중증 발병률을 생각보다 더 오래 예방한다는 새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영국이 어제 사실상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한다 발표하면서 지구촌 위드 코로나 시대가 본격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영국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황에서도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며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갈 때라 밝혔습니다. 현재 여왕은 가벼운 감기 증상을 겪으며 치료와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Let us learn to live with this virus and continue protecting ourselves and others without restricting our freedoms.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의회 연설에서 직접적인 팬데믹 종식을 선언하진 않았지만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강조했습니다.
영국은 이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도 법적으로는 자가격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리스 총리의 말대로 이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체를 정부에서 개인의 문제로 넘기겠다는 뜻입니다. 영국은 바이러스는 충분히 약해졌고 백신 접종률은 충분히 높아졌다며 자가격리도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할 때라 밝혔습니다. 어제부터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방역 조치를 시행해 방역 요새라 불렸던 호주도 2년 만에 다시 관광객을 받기 시작하면서 지구촌이 코로나의 긴 터널을 빠져나가고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오미크론 감염과 백신 접종에 따라 사실상의 집단 면역 체계가 구축되는 정도가 워싱턴 수도권 일원에서도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DC가 최대 90%로 매우 높은 반면 메릴랜드는 70%로 중간이고 버지니아는 40%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감염자들이 급증하면서 백신 접종과 함께 사실상의 집단 면역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감염자들이 많이 발생해도 중증 발병과 사망 등 치명률이 낮으면 오히려 사실상의 집단 면역 체제를 구축하는 효과를 거둬 팬데믹을 독감과도 같은 엔더믹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추적해온 존스홉킨스 대학 연구팀은 3월 1일까지 워싱턴 DC 주민들의 80% 내지 90%는 오미크론에 감염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오미크론에 감염됐어도 중증 발병으로 입원하지 않고 목숨을 잃지도 않는다면 높은 감염자 비율은 오히려 집단 면역 체계를 갖춘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감염자들이 완치 후에도 재감염될 수 있고 백신 접종을 완료해도 돌파 감염당할 수 있으나 중증 발병과 사망을 상당 부분 막아주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 연구팀은 메릴랜드의 경우 3월 1일까지 주민의 73%가 오미크론에 감염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70%부터 집단 면역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메릴랜드에서도 사실상 집단 면역 체계가 구축돼 코로나 사태가 최악의 위기는 넘기는 시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버지니아의 경우 3월 1일까지 전 주민의 45%만 오미크론에 감염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47%는 면역 체계를 갖고 있으나 방어력이 사라지고 있어 재감염 우려가 있는 계층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두 계층을 합할 경우 버지니아에서도 사실상의 집단 면역 효과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면역 효과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는 계층이 더 많아 4차 부스터샷까지 접종해야 할지 선택의 시간을 맞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이제 집단 면역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오미크론과 같이 전파력이 강해 대규모로 감염되더라도 백신 효과로 최대한 중증 발병과 사망 등 치명률만 낮추는 방역으로 바뀐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방역이 보다 뚜렷해질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팬데믹, 대전염병에서 독감과도 같은 엔더믹 풍토병으로 일대 전환해 다루는 시기가 곧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앰뷸런스 차량을 이용하는 비용이 3년여 만에 56%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상당수는 건강보험사들이 커버해 지불하고 있으나 일부 주지역에서는 보험에서 커버받지 못해 깜짝 비용을 환자들에게 물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응급을 요하는 비상사태에서 미국민들은 이제 앰뷸런스 차량을 이용하면 의료비 폭탄을 맞지나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시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앰뷸런스 차량 이용 비용이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3년여 동안 최고 56%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미국민의 상당수가 커버받고 있을 경우 건강보험사들이 앰뷸런스 차량 비용을 대신 납부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한 번 이용하는 앰뷸런스 차량 비용은 2017년 486달러였으나 2020년에는 758달러로 56%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앰뷸런스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소방당국이나 민간회사들이 건강보험사와의 내고에서 할인하기 전에 청구하고 있는 스티커 프라이스는 1회 이용에 1,200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내고 전에 앰뷸런스 차량 이용비는 3년여 만에 22% 오른 겁니다. 이는 미국에서 환자들이 앰뷸런스 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1회에 건강보험 커버 시 750달러, 무보험자는 1,200달러나 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메디케어에서는 앰뷸런스 이용비를 잘 올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메디케어가 앰뷸런스 서비스 회사들에게 지불하고 있는 비용은 441달러에서 463달러로
3년여 동안 단 5%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앰뷸런스 차량 이용에서는 지역별로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뉴욕, 오하이오, 콜로라도 등 10개 주에서는 앰뷸런스를 이용한 환자들에게 의료비용 폭탄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일리노이 등 대형주들에서는 앰뷸런스 서비스 이용자들의 3분의 2는 아웃 오브 네트워크 비용을 물도록 해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의료비용 폭탄을 미 전역에서 금지시키려고 연방법으로 보호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